우리 아직 어머니 모시고 여행 한 번도 안 다녀왔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야, 자기 엄마니까 편하겠지만 나한테는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게다가 어머니하고 나는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잖아. 그냥 용돈 들이자. 굳이 여행을 꼭 가야 해. 엄마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잖아. 엄마 팔순 소원인데 그것도 못 들어드려? 나 어차피 휴가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 휴가를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여행에 쓰란 소리야. 그럼 올해 우린 둘이 여행도 못 가잖아. 우연히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어머니. 자신의 팔순을 맞아 무심코 같이 여행이나 가자고 기분 좋게 꺼냈던 말에 아들 내외가 이렇게 다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기분이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다 큰 자녀에게 괜히 또 내가 부담만 주었구나. 오늘도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쉽니다. 내 자식이지만 어째 점점 더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만 같은 자식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 키운 자식들이 점점 남처럼 느껴진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제 몫을 하며 사는 것을 보며 뿌듯한 기분도 잠시,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행동 때문에 부모님들은 서운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큰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 딸은 지금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딸이 40 넘어 얻은 손녀딸이 둘 있지요. 제가 자주 돌봐주곤 한답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결혼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네요. 저는 요새 아이들을 만나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곤 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나 그런 회의감이 들곤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헌신하는 걸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 같고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쓸쓸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엄마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제 삶의 자세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우리 큰딸이 딸 둘을 키우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꽤나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키워놨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다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애가 너무 안쓰럽고 아까웠어요. 어떻게 배워서 들어간 직장인데 그걸 애 때문에 포기할까? 우리 딸 미래를 내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녀딸들을 대신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딸이 육아휴직을 1년 마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지요. 딸네 집에 매일 출근을 했지요. 큰 손녀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제가 다 키워줬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니까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구나 싶었는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째도 제가 키워줬죠. 둘째 때에도 육아휴직을 1년 남짓 쓰고 복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두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딸네 집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키워줬지요. 저도 나이 들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지만 그래도 딸애가 신경 쓸까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는 손녀딸들보다 더 소중했어요. 엄마하고 딸들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직장에서 마음 편히 열심히 일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바랬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니까 손녀딸들도 제법 말귀도 알아듣고 조금은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요. 주변에 보니까 애들을 이제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좀 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힘이 들어서 큰딸 내외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이제 엄마는 좀 쉴 거니까 애들 학원에 보내던지 사람을 구하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딱히 돈을 받으면서 애를 봐주지도 않았거든요. 애들 돈을 모으게 해주려고요. 애 둘 키우려면 요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파트 대출금도 매달 갚아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겠죠. 저는 당장 딸한테 그 돈 안 받아도 남편하고 둘이 먹고 살 정도 돈은 있으니 굳이 받겠다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실수였어요. 돈이라도 받을 걸 그랬죠. 좋은 마음에서 돈도 안 받고 물심양면으로 손녀딸 둘을 키워준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은 무상으로 육아를 해준 것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안 해주겠다고 했더니 저는 딸애가 그동안 감사했어요. 엄마,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세상에 엄마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길길이 야단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 애들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애들 안 봐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 사람 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난 어쩌냐고. 말이 좋아 학원이지. 애들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돌리면 그게 뭐 좋은 줄 알아요?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직 애들 어려요,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좀 더 봐줘요. 딸의 요구에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쩜 어머니 입장을 생각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처음으로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지 새끼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엄마 입장은 얘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딸의 머릿속에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나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딸은 계속 아이를 봐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 하는 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0은 내가 받아야겠구나. 괘씸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딸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서로 합의를 했지요.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고 손녀딸을 돌봐주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은 또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남편하고 둘이 여행 좀 다녀올게. 애들 좀 봐줘요. 주말을 기다리던 것은 딸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딸 둘을 돌보느라 힘든 일상, 주말은 어머니에게도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은 돈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중에 퇴근하고 오면 애들 봐주고 재우느라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나하고 맞벌이하고 애들 보고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 여행 가서 좀 쉬다 올게. 엄마가 애들 좀 봐주세요.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에 또 약해진 건 어머니였지요. 그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 남편하고 둘이 시간도 좀 보내고 싶겠지. 어머니는 그렇게 또 딸의 입장이 되어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을 접어두곤 하셨습니다. 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자신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딸에는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딸을 생각하면 또 어머니는 참게 되곤 했지요. 그렇게 딸은 훌쩍 여행을 떠나고 두 손녀딸을 돌보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몫이 되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두 손녀딸을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손녀딸들은 커서 조금씩 학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보내니까 학원비 때문에 부담이 돼서요. 이제 엄마 돈 그만 들여도 되죠? 어차피 이제 엄마가 애들 봐주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딸은 바로 20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럼 그러라고 했지요. 이제 손녀딸들 키우는 것도 다 됐나 보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방학 때 해외 여름 캠프를 좀 보내주고 싶은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돼요? 딸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요새는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 교육비를 많이들 대준다고 하던데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워요. 안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우리 애들만 불리하잖아. 어렸을 때 배워야 영어는 빨리 는데요. 방학 때만 몇 년 어학 연수 좀 다녀오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요구는 분명 부담이 되는 것이었지요. 아니, 네 아빠랑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냐? 엄마 아빠 돈 별로 없어 이거사. 대체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여태껏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 든 아내가 딸의 직장 생활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아는 남편은 딸이 못마땅했어요. 그렇게 딸에게 윽박질러 내쫓은 후 노부부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외국에 몇 번씩은 나갔다 오고 그런데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요구에 기가 막히면서도 또 손녀딸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남들은 조부모가 다 해준다잖아요. 우리도 한 번은 해주는 게 어때요? 우린 어차피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만이라는 전제로 방학을 맞은 손녀딸들의 한 달 가량의 어학연수 비용을 대주기로 했지요. 세상이 그렇다는데 남들은 다 조부모가 해준다는데 자신들도 아직 해줄 수 있을 때 해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손녀딸들의 사진을 보며 노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곧 어머니의 팔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내 팔순에 다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면 좋겠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네 가족 그리고 둘째인 아들네까지 다 불러서 모두 다 같이 여행을 떠나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지요. 가서 이렇게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내 팔순 때 우리 가족 여행을 다 같이 가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식들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반응이 기대와 사뭇 다른 겁니다. 아빠가 여행비 내주실 거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차를 바꾼 데다가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우리가 좀 여유가 없어요. 엄마 팔순에 난 용돈이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행까지 가려면 솔직히 좀 빠듯해요. 딸은 여행비 이야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무척 화가 났지요. 당연히 아내 팔순은 자식들이 준비를 해줄 줄 알았던 겁니다. 넌 이 새끼들한테 쓸 돈은 있고 엄마가 팔순인데 엄마한테 쓸 돈은 그렇게 아깝니? 다 그만두거라. 버럭 화를 내고 딸과 전화를 끊어버린 아버지. 곧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팔순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구나. 갈 수 있겠니? 그 말에 둘째도 어째 대답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 아내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에 또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미리미리 부모의 팔순을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는 무신경한 아들의 반응이라니
정말 화가 났지요. 넌 네 엄마 팔순도 마누라 눈치를 보고 결정하니? 됐다. 너도 다 그만둬라. 엄마 팔순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만 보내련다.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홧김에 한 소리 했지만 아버지 마음은 착잡했지요. 아내에게 자식들의 이런 반응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팔순은 나하고 둘이 오붓이 보냅시다. 우리 어디 해외 좋은 데에 둘이 가서 놀다 오자구. 남편은 아내에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어머니는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왜? 애들이 안 간대요? 남편이 말이 없자 어머니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엄마 팔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두 자녀들은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나 있는 부모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유독 이번 달에 자금이 좀 팍팍해서 그랬어요. 엄마 팔순인데 내가 당연히 엄마 잘해드리고 싶죠. 왜 아니겠어요? 근데 여행은 좀 일정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물어본다는 게 아버지가 오해를 한 거지. 다른 뜻 없어요. 여행 가요. 가. 응. 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여행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는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쏘아보자 마지못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도 같이 여행 가요. 며느리는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안 가고 싶은 게냐? 아버지의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간신히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저도 가야죠. 어머님 팔순이신데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간신히 가족들은 여행을 가기로 뜻을 모았고 여행 계획은 큰딸이 세우기로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큰딸 가족을 배웅하려는데 방에서 아들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어머니. 자기야, 자기 엄마니까 편하겠지만 나한테는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게다가 어머니하고 나는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잖아. 그냥 용돈 들이자. 굳이 여행을 꼭 가야 해. 엄마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잖아. 엄마 팔순 소원인데 그것도 못 들어드려? 나 어차피 휴가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 휴가를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여행에 쓰란 소리야. 그럼 올해 우린 둘이 여행도 못 가잖아. 나 올해 얼마나 바빴는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일한 적이 많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그 휴가를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쓰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팔순이라고 해도 어차피 매년 돌아오는 생일일 뿐이잖아. 요새 팔순이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그래? 나도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거 부담되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팔순이잖아. 어른들은 팔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꽤나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게 저도 부담이라는 아들. 어머니는 평소 아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늘 대면대면하고 서먹했던 아들. 그 아들만큼이나 멀고 불편했던 며느리. 평소 둘째 며느리하고는 거의 왕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큰딸이야 손녀딸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지만 둘째 아들 내외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으니까요. 서먹한 둘째 며느리하고도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던 어머니는 이번 여행에 둘째 며느리하고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지요. 아들이야 원래 그런다 쳐도 왠지 며느리는 같은 여자고 또 자신이 노력을 하면 조금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마냥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상대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서운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괜히 여행을 가자고 했나? 며느리 말대로 팔순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일일 뿐인데 내가 너무 거창한 걸 바랬나? 팔순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보내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이 큰 욕심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지도 않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여행을 같이 가자는 말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자 한없이 여행을 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색하지 않고 자녀들을 배웅한 뒤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팔순 여행 가지 맙시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아니, 애들 불러서 다 이야기해서 이제 가기로 합의해놓고 갑자기 또 왜 안 간다는 거야? 남편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여행은 나도 별로 달갑지가 않네요. 당신 말대로 우리 둘이 그냥 어디 가까운 데나 가던지 합시다. 애들은 다 자기네 생활이 있고 사정도 있고 한데 내가 그런 걸 너무 생각을 안 했나 봐. 평소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여행 가자니까 애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네요. 어머니는 서운함을 애써 달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불편하게 하면서 여행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다 내 욕심인 거지. 쓸쓸한 아내의 얼굴을 보는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식이라는 것들이 엄마 팔순을 미리 챙겨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남편은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아내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놔둡시다. 어차피 이제 다들 커서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뭐. 마음이 동해야 지들도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쓸쓸한 마음을 가진 채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속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우리 딸 말이야. 내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애를 키워줬는데도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돈도 안 줘서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았다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만 생기면 나더러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거야. 대체 얘는 날 뭘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남들은 손녀들 교육비를 다 조부모가 내준다나? 이번 방학에는 어학연수 비용까지 대줬다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한다니 무리를 해서 대주긴 했는데 잘한 짓인가 싶어. 후회가 돼. 지금은. 착잡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은 어머니. 친구에게 말을 하다 보니 결국 다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애로 키운 내 잘못이지 뭐. 감사는커녕 돈이라도 안 뜯어가면 좋을 텐데 말이야. 씁쓸하게 말하는 어머니. 우리 아들은 또 어떤 줄 알아?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 내가 팔순 여행 가자고 했다가 며느리가 펄펄 뛰는 바람에 내가 빈정이 넘 상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팔순 여행이고 뭐고 다 엎었어. 난 좀 둘째 며느리랑 서먹하거든. 여행 가서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 내 욕심이었나 봐. 친해지는 것도 서로 마음이 같아야 하는 거지. 한 사람만 친해지고 싶으면 뭐 하겠어? 젊은 사람이 나이든 시어머니랑 친해지고 싶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기로 했어. 어차피 다 키운 자식들, 지들 멋대로 사는 걸 내가 서운하게 생각해봤자 다 내 손해지 뭐.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 완전히 도텄네. 그래도 자기는 양반이야. 우리 애들은 어떤지 알아?
벌써부터 유산 누가 더 많이 받아갈까? 서로 그걸로 싸우고 있다니까. 아들은 지가 집 갖겠다고 하고, 딸은 땅을 달라고 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김칫국을 그냥 사발로 마시고들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랬지. 걱정들 말라고. 엄마 아빠는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니들은 다 알아서들 살라고 말이야.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는 왜 평소 자신은 그토록 자식에게 전전긍긍하며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의 돌봄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그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도움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혼자 못 도와줘서 안달을 했을까? 큰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어차피 자신의 결정이었을 텐데 내가 왜 그리 그걸 막고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 걸까? 그렇게 해봤자 엄마의 고마움도 모르는 딸이 아닌가. 큰딸 걱정에 늘 챙겨주지도 못했던 둘째 아들. 아들이라고 너무 믿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척척 자라던 기특한 아들. 누나 때문에 어쩌면 많이 서운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내색을 안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둘이 잘 사는 것에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팔순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한번 말다툼도 없던 부부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잘들 살고 있으니 그게 된 거 아닌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다 키워놓으니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로구나. 그저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며 각자 잘 살면 그만이다. 어머니는 팔순을 기점으로 자식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지. 희생한다 생각하니까 자꾸 바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 어머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자식은 이제 남이야. 어차피 다 각자 사는 거지 뭐. 나도 애들한테 뭐 해달라. 하자. 뭐 이런 말 일체 안 해. 안 하니까 사이가 좋아. 서로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각자 잘하는 거지 뭐. 그런 말 있잖아. 효도는 어려서 이쁜 걸로 다 하는 거라고. 그때 이쁜 거 다 봤으니 이제 된 거지 뭐. 난 이제 애들이 연락하잖아. 그럼 겁부터 덜컥 난다니까. 얘들이 또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나 싶어서 말이야. 애들 봐달라고 하거나 돈 달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지 뭐.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을 부정하기 힘들었지요. 맞아. 우리 큰딸도 생각해보면 그랬어. 늘 지가 뭐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돈이나 더 달라고 하지. 부모 생각해서 전화하지는 않더라고. 너무 잘해주면서 키운 것 같아. 그게 후회가 되네. 담담하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너무 잘 키워서 그렇다고 생각해. 어떤 이들은 있잖아. 자식이 다 커도 독립도 안 하고 부모 곁에서 놀고 먹는 애들이 요새 그렇게 많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삼시세끼 얻어먹고 집에서 팽팽 놀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 독립해서 자기 앞가림은 하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요즘 세상의 도리까지 따지면 사이 좋을 부모 자식이 어디 있겠어? 이미 자신의 자녀들은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산지 오래되었는데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은 결국 자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자신의 눈에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던 큰딸. 큰딸을 보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딸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쩌면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요. 딸만큼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멋지게 살아주었으면. 그런 바람이 모두 사실은 어머니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딸은 가정주부로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나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녔나? 그런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자식 욕심을 부린 건 나였다. 늘 자신에게 감사함을 모르던 큰딸. 자신의 분신과도 같다고 여겼던 그 딸은 지금도 어머니에게 과연 고맙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을까요? 이제 딸의 인생에서 난 빠져야겠다. 어머니는 마침내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늘 안쓰럽게 생각하고 안달복달하던 건 자신이었지 딸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지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결국 스스로 무슨 방법이든 찾아냈겠지. 그랬다면 조금만 도와줬어도 엄마의 고마움 정도는 아는 딸이 되었을 것이다. 이미 버릇이 나빠진 상태였지만 더 이상은 딸애한테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어머니였습니다. 지나치게 나 자신을 대입하며 희생하여 키운 딸과 지나치게 무심하고 방관했던 아들. 결국 두 자녀 모두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멀어지게 되고 말았지요. 이제 모두 각자 도생이야. 자식들에게 뭔가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실망만 하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라도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해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수는 평생 내 곁에서 한결같이 있어준 남편과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마음에 든 어머니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일에는 남편과 둘이 이렇게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식들이 뭔가 챙겨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실망만 돌아온다는 것을 느낀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자녀에게는 희생을 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무심했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실망을 하고 결국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희생을 했던 자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무심했던 자녀는 어머니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요. 이런 실수를 했다면 자녀가 다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로서의 행동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자녀와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포기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100%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가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자녀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다 큰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